지금 보면은 18인치랑 20인치의 연비 차이는 생각보다 커요. 하지만 20인치보다 21인치는 막 그렇게 연비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20인치를 선택할 거면 그냥 21인치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이거 연비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올해 초 가솔린 시승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제가 또 출고도 했잖아요. 이제 도로에 팰리세이드가 좀 보이는데 이거 하이브리드 대체 언제 나오는가 싶었잖아요. 저희가 다음 주에 시승 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그 전에 드디어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하이브리드 공인연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출고는 아마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시승차 나오면 제가 가솔린을 타고 있기 때문에 비교도 한번 해보고 라이벌 모델도 싹 가지고 와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상품성이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름 기대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연비가 얼마나 나올 건가? 2.5 하이브리드가 1.6 하이브리드 대비 출력도 세고 이번에 TMED2가 들어가면서 연비도 훨씬 좋아졌을 거라고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연비가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연비가 나왔는지, 얼마나 인증을 받았는지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시죠.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팰리세이드 가격표와 카탈로그를 보면은 하이브리드 연비를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일단 하이브리드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고요. 2륜, 4륜 둘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휠 인치에 따라서 연비가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18, 20, 21인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연비가 좋은 건 당연히 2륜의 휠이 가장 작은 18인치였습니다. 요게 복합 연비가 14.1이네요. 14.1이면 어떤가요? 팰리세이드 덩치에 14.1이면 이게 나쁜 수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막 엄청 대단하다라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좀 애매한 수치이기는 하죠. 조금 더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기대도 되고요. 뭐 세부 수치를 보면 도심에서는 14.5, 고속도로에서는 13.6입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고속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폭 하락하는 거죠. 이게 물론 공인 연비라 실제 연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제가 나중에 테스트를 직접 해볼 예정입니다. 이거 기대해 주세요. 도심에서도 해보고 고속도로에서도 해보고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게다가 제가 지금 가솔린을 타고 있는데 가솔린 연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8인치는 빌트인 캠이 있는 차와 없는 차 연비 차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요. 빌트인 캠이 들어간 18인치는 복합 연비가 13.9로 0.2가 떨어집니다. 도심에서도 14.0으로 0.5나 떨어져요. 재미있는 게 고속도로에서는 13.7로 오히려 0.1이 올라갑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아무래도 전기 모터를 주력으로 쓰기보다 엔진이 주로 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단 시내 위주라면 확실히 빌트인 캡이 들어간 사양이 없는 사양보다 연비가 소폭 하락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 2륜 20인치 요 사양을 가장 많이 출고할 것 같기는 해요. 복합 연비가 12.7로 확 떨어집니다. 아까 14점도 약간 좀 애매했는데 이게 12.7로 떨어지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연비가 조금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이게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연비가 1.6 하이브리드 보다는 훨씬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동호회 반응을 보니까 실망한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랑 연비 비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좀 이따 비교해 드릴게요. 카니발이랑 팰리세이드 하부. 20인치는 시내 연비가 12.9, 고속도로가 12.4입니다. 그러니까 18인치보다는 대충 1에서 1.5 정도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가장 큰 휠, 이거 21인치거든요. 이거 복합 연비가 0.2가 더 떨어진 12.5입니다. 21인치는 재밌게도 복합, 도심, 고속도로 연비가 모두 12.5로 동일해요. 보통 시승차가 풀옵션이기 때문에 아마 21인치로 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공인 연비가 12.5인데 과연 실연비가 얼마나 나올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고, 지금 보면은 18인치랑 20인치의 연비 차이는 생각보다 커요. 하지만 20인치보다 21인치는 막 그렇게 연비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20인치를 선택할 거면 그냥 21인치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왜냐면 SUV가 휠 인치가 크면 멋있어 보여요.
대부분 연비랑 옵션 가격 때문에 굳이 21인치까지 하나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여유가 된다면,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연비를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18인치를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런데도 만약에 20인치로 넘어가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차라리 21인치 가세요. 20인치와 21인치의 연비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자, 그 다음에 4륜 구동 연비를 한번 볼까요? 이게 4륜이 정말 연비에 불리하다는 걸 여기 표로도 알 수가 있어요. 18인치 4륜 구동 연비가 2륜의 21인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합 도심 고속도로가 12.5입니다. 그러니까 팰리세이드 4륜을 선택하는 순간 일단 13, 14 연비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일단 기본 스타트가 리터당 12km는 된다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공인 연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주행하는지에 따라서 수치 차이가 좀 나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게 20인치나 21인치 연비가 또 똑같아요. 4륜 구동이. 여기서 동호회 예비 차주님들 반응이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계약자 중에 80% 넘는 분들이 캘리그라피, 최상위 모델, 옵션을 거의 다 넣는 분들인데, 이게 그러면 21인치도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4륜을 선택한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샀는데 공인 연비가 11.4다? 이게 맞나? 2.5 하이브리드라며. 기존에 없었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면서. 카니발 하브도 실 연비하면은 그래도 10 한 초중반은 나오거든요. 1.62? 근데 2.5가 4륜 구동 넣는 순간, 물론 이제 카니발은 4륜이 아닙니다. 2륜이에요. 하이브리드의 2륜, 그러니까 4륜을 안 넣으면 괜찮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팰리세이드는 무조건 4륜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장이나 휠베이스가 긴 SUV나 세단은 4륜이 있고 없고 차이로 주행 질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4륜 구동을 넣고 출고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실제로 팰리세이드 오너스 클럽 동호회 분위기를 살펴보면 예비 차주님들의 조금 약간 심란한 분위기의 글이 좀 많이 올라오기는 해요. 하이브리드 연비가 예상보다 너무 안 나와서 그냥 빨리 출고되는 가솔린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가격 차이도 많이 나니까. 저는 일단 보통 하이브리드 연비가 공인 연비보다는 한 3 정도가 실제로 주행을 하면 더 잘 나오는 걸로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고, 제가 좀 타보고 그다음에 연비 테스트 좀 해보고 공인 연비만큼 나오는지, 안 나온다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팰리세이드 연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1.6 하이브리드 카니발 연비랑 솔직히 비교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타는데 저는 9인승에 19인치예요. 카니발 하브는 휠이 18, 19인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4륜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없어요. 연비를 보면 9인승에 18인치 타이어를 장착한 카니발 하브가 복합 연비가 14.0, 도심이 14.6, 고속도로가 13.3입니다. 빌트인 캠을 장착을 하면 여기서 복합 연비가 0.3이 낮아져요. 복합이 14.7, 도심이 14.0, 고속도로가 13.4죠. 팰리세이드 2.5 하이브리드 2륜 18인치랑 비교를 해보면 좀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죠? 팰리세이드 2.5 하이브리드 복합이 얼마였어요? 14.1이었잖아요. 도심이 14.5, 고속도로가 13.6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팰리세이드가 카니발보다는 조금 더 연비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빌트인 캠을 똑같이 넣으면 조금 더 내려가기는 하지만, 빌트인 캠이 없는 사양은 팰리세이드가 카니발보다는 복합 연비가 0.1씩 높은 거를 알 수 있고요. 도심은 0.1이 오히려 낮아요. 대신 고속도로는 2.5 가솔린 엔진 때문에 0.3이 높습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빌트인 캠이 들어간 팰리세이드는 카니발보다 당연히 알겠지만 복합연비가 좀 높습니다. 복합연비 0.2가 높고, 도심은 똑같고 고속도로는 0.3이 높습니다. 뭐 같은 18인치 전륜 조건으로 본다면 사실상 카니발 1.6 하이브리드랑 팰리세이드 2.5 하이브리드 연비가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죠. 사실 저는 약간 제가 1.6 카니발 하부 오너잖아요. 그래서 연비가 비슷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간과하고 있는 게 연비뿐만이 아니라 주행 질감의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연비 테스트를 하면은 2.5가 1.6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5 가솔린을 탔을 때랑 1.6 하이브리드 탈 때랑 느낌 자체가 많이 달라요. 2.5가 어쨌든 좀 출력이 여유가 있으니까 1.6 카니발은 진짜 좀 답이 없거든요. 뭐 RPM 너무 많이 올라가고 너무 시끄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2.5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그 주행 질감에는 차이가 날 거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연비에 중요한 게 뭐예요? 무게죠.
카니발 18인치 9인승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2155kg, 그러니까 2.1톤 정도 돼요. 팰리세이드 18인치 9인승은 2115kg로 이 수치를 본다면 팰리세이드가 40kg 이상 더 가볍죠. 팰리세이드가 20인치로 넘어가는 순간 연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니발은 19인치가 끝인데 팰리세이드는 20인치, 21인치가 있으니까 연비가 더 떨어지는 거죠. 카니발이 괜히 휠 사이즈가 최대 19인치까지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물론 조금 아쉬운 거는 어쨌든 2.5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1.6 하이브리드에 부족했었던 답답한 출력도 개선이 되고 전기 모터가 2개가 들어가면서 연비도 훨씬 좋아질 걸 기대했던 소비자분들이 대부분이라 막상 까보니까 이거 공인연비 차이 거의 없잖아 하고 살짝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카니발이 평균 시내 연비가 12, 13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고속도로 가면은 한 13, 14 정도 나오고요. 오히려 도심에서 진짜 극한으로 연비 주행했을 때는 카니발도 한 15에서 16 정도는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오래 타고 지금 출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37,000km 넘었거든요. 제가 나름 오래 타고 많이 타니까 나름 이제 발끝 컨트롤로 도심에서 연비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팰리세이드 2.5 하이브리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카니발 1.6 하부보다는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방식도 다르고 어쨌든 배기량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무게는 40kg 이상 팰리가 더 가볍잖아요. 이런 거 본다면 공인연비를 너무 또 뭐 맹신하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맹신하는 게 보다는 실제로 타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무조건 제가 카니발이랑 비교도 해보고 연비 테스트도 해볼 테니까 그것까지만 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카니발은 그렇다고 치고 팰리세이드랑 비교되는 수입차가 또 뭐가 있죠? 도요타 하이랜더 여기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 한 대 더 있다 그러면 뭐 포드 익스플로러가 있기는 한데 하이랜더 같은 경우에는 2.5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도요타에서도 꾸준히 사용했었던 바로 그 검증을 받은 파워트레인이에요. 요게 4륜에 20인치 휠까지 들어간 공인연비가 복합 13.8입니다. 도심이 14.3이고 고속도로가 13.3이죠. 출력이 물론 엔진이 188마력에 모터가 한 58마력 더해가지고 시스템으로 246마력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마력이 넘는 팰리세이드보다는 출력이 좀 부족하지만 대신 연비가 4륜이 들어가고 20인치까지 들어갔는데도 연비가 더 좋아요. 2.5 자연흡기 엔진이랑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출력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생각한다면 터보 엔진이 들어간 팰리세이드가 맞기는 한데 뭐 자연흡기의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뭐 출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하이랜더와 동일한 조건인 팰리세이드 4륜의 20인치 연비가 아까 얼마라 그랬죠? 도심이랑 똑같고 고속도로가 이제 11.3으로 하이랜더랑 좀 차이가 좀 나죠. 하이랜더 무게가 공차 중량이 2085kg입니다. 2톤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무게가 가벼운 거야. 아까 팰리세이드 똑같이 4륜에 20인치 9인승이 몇 킬로였어요? 2.2톤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팰리세이드가 거진 한 150kg 정도 더 무거운 거죠. 그래도 연비로만 본다면 확실히 아직까지는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도요타를 따라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재원이니까 테스트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팰리세이드 2.5 하이브리드 연비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망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고 이 정도를 예상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인연비가 어떻든 실제로 탔을 때 연비가 나오는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고요. 시승차 다음 주에 나오니까 나오는 대로 바로 장거리도 가고 연비 테스트도 해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테스트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주신다면 제가 다 참고하고 댓글 읽어서 다음 영상 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많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래야 제가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컵홀더는 이쪽에 있는데요. 요거 까티 이전에 우리가 이벤트 했었죠.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 진짜 물티슈 중에 제일 좋아요. 뭐냐면 까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향수향 있죠. 그 프랑스의 명품 향수향의 그 향을 담아왔습니다. 진짜 이게 딱 냄새 맡으면 프랑스의 그 유명 이거 그 향수 아니야? 이 생각을 하시는 그 향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딱 하나씩 뽑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원래 이게 12,900원이야 한 개. 근데 이번에 우파몰 단독 이벤트로 9,900원이고요. 두 개 산다 그러면 19,000원으로 금액이 낮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개 더 산다 그러면 더 할인이 돼요. 할인에 할인이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데 이렇게 딱 닦아주면
물 이게 자국이 안 남아요. 보통 요거 한번 사용을 하면은 거진 이거 한 통에 한 두세 달 쓰거든요. 한 개당 70매요. 70장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하루에 한 장 정도 사용한다 그러면 거의 2달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숫자죠. 이 물티슈가 다 같은 물티슈가 아니에요. 명품 물자국도 안 남고 게다가 향까지 담고 있는 국내 최초 퍼퓸 클린 티슈이기 때문에 9,900원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그래서 그냥 사실 물티슈는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기간 때 하나 구매해 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는 3월 27일부터 열흘간 딱 이벤트 하니까 이벤트 기간 놓치면 또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번 이벤트 기간에 놓치지 말고 선물용이나 구매하시면 절대 후회 안 합니다.